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취업준비생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자, 바로 어제죠. 코레일 관광개발 열차 객실 승무원 체험형 인턴 최종 합격 발표가 났습니다. 이번 채용에서는 총 19명의 최종 합격 녀석이 있었는데 바로 제가 총 10명의 최종 합격자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지금부터 서류 합격 과정부터 최종 합격까지 조금 여러분들이 다음번 채용에 준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정보를 좀 상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최종 합격 10명을 조금 구체적으로 나누어 본다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스튜디오 테디에서 총 8명이 나왔고요. 그리고 외부 첨삭 후에 특별 클래스로 참여한 지원자가 총 2명 최종 합격했습니다. 자, 그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얼마나 서류를 합격했고 그만큼 최종 합격 퍼센티지, 확률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볼게요. 우선 스튜디오 테디에서는 총 16명의 서류 합격자가 나왔습니다. 모든 학생이 3개월 이상 정말 열심히 수강했던 학생이고요. 또 많게는 1년 이상 수업을 정말 꾸준히 열심히 노력한 친구들도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어떤 면접에서 실력적인 부분에서는 어느 정도 남들보다 자신 있는 컨디션 상태였고요. 자, 그리고 제가 저희 학생들 이외에도 외부에서 첨삭을 받았었죠. 그 학생들 중에서 총 8명이 서류 합격을 했고요. 그리고 실제 제가 면접에 보낸 학생의 수는 저희 서류 합격자 스튜디오 테디 16명과 외부 첨삭 합격자 8명, 그리고 특별 클래스만 참여했던 2명의 학생을 통틀어서 총 26명의 지원자들과 함께 최종 합격 준비를 했습니다. 자, 결과적으로 보면 스튜디오 테디 16명 중에 총 8명 합격했으니 최종 합격률의 퍼센티지는 50% 되겠고요. 자, 특별 클래스 참여자들의 경우에는 20% 합격률이니까 어느 정도 어떤 실력에 준비된 그 정도의 차이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그 수치를 확연히 느끼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럼 서류 합격자들 스펙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번에는 최종 합격자들의 나이까지 공개했는데 사실 나이는 전혀 중요한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적어도 코레일 관광개발에서는 해당 부분 제외하고요. 간략하게 그래도 설명드린다면 20대 초중반부터 30대 중반까지 이번 인턴 채용에 합격했다라는 거, 나이의 범주는 다양하다. 그래서 나이는 솔직히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는 계약직 채용에서 38가지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해당 표를 한번 보실게요. 대부분 경력이 최소 1개 이상이죠. 그리고 특이하게 경력이 0개인 친구도 있습니다. 딱 한 명인데 케이스가 굉장히 적죠. 그리고 그 경력을 보면 개인 카페부터 패스트푸드점, 화장품 가게, 항공사 지상직 경력 굉장히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어디서 근무했다라는 것도 중요할 수 있겠지만 서류상으로는 일단 증빙 가능하면 오케이. 자, 경험은 대부분 2개 이상이고요. 여기에는 봉사활동, 체험 실습, 그리고 아르바이트 짧게 했던 것도 가능하고 어떤 교육에 참여했던 거 모두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교육사항은 보시면 모두가 3개 꽉꽉꽉 채워서 넣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원큐 패스, 열차 객실 승무원 강의를 직접 수료한 학생들에 한해서는 어느 정도 가산점이 주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제가 이번에 서류 합격자들 대상으로 설문조사해봤는데 약 한 20% 정도만 원큐 패스 강의를 들었다라는 거. 그래도 아무래도 회사에서 밀고 있는 강의이기 때문에 여유가 된다면 들어두는 건 나쁘진 않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자소서와 직무수행계획서 이 2가지가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데 사실 가장 큰 역할을 했다라고 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탈락자들이 못 적어서 탈락했다라고는 말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사실 서류 자체에 운이 굉장히 많이 작용하는 건 어쩔 수가 없죠. 한 명이 서류 검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같이 서류 검증을 하기 때문에 본인의 어떤 스타일이나 글의 솜씨, 어떤 가치관 이런 거가 맞지 않으면 탈락하는 게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런데 적어도 합격자들의 자소서는 직접 제가 다 첨삭을 했으니까 딱 봤을 때 나쁘지 않다. 그렇다고 탈락했던 사람들도 못 쓴 게 아니다. 그래서 사실 어떤 자소서와 직무수행 계획서가 어떤 게 합격을 위한 그런 완벽한 기준인지는 저도 정확하게 파악이 되진 않지만 그래도 확실한 건 제가 직접 첨삭을 하고 2번, 3번 서로 이렇게 피드백을 주고 받으면서 지원을 했기 때문에 합격자들의 글이던 혹은 불합격자의 글이던 사실 굉장히 최선의 글을 제출했던 것은 확실합니다. 자, 그래서 저희 이제 스튜디오 테디에서는 총 40명에서 50명 사이의 학생들이 이제 서류 지원을 했고요. 외부 첨삭을 통해서는 약 30명 정도 제가 첨삭을 받았었습니다. 그래서 70명 정도 지원을 했고 그 중에서 24명 정도 합격을 한 거죠.
거죠. 자, 16명과 8명. 그리고 사실 일단 저는 서류의 기회를 얻는 게 중요하다 생각했기 때문에 KTX나 SRT 부산지사로는 추천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이 부산 지역, 대구 지역 학생들도 KTX 서울이나 SRT 서울로 지원을 많이 했고요. 그렇게 해서 전국에서 총 100여 명의 서류 합격자가 나왔죠. 전체적으로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총 19명 채용이니까 합격률이 5대1 정도 된다. 5대1 조금 더 높은 정도의 수준이었다. 면접 과정은 지난번 채용과 동일했습니다. 기간제 채용과요. 자, 특이사항이 있다면 지난번에는 면접관과의 거리가 굉장히 가까웠어요. 그냥 여기에서 이 정도 거리였다고 하면 이번에는 꽤 멀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어떤 질문 소리도 잘 안 들리는데 더 중요한 건 이 면접자들의 목소리가 작으면 면접관들에게 전달되기가 어려웠을 것 같다라는 거.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이사항은 외국어 성적을 물어봤다는 겁니다. 대놓고 물어봤어요. 물론 모든 조에게 물어봤던 건 아니지만 특정 지원자에게 외국어 성적을 물어보고요. 만약에 외국어 성적이 없다라고 답했다면 탈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열차 승무원도 어떻게 보면 어떤 외모에 대한 기준뿐만 아니라 어떤 스펙에 대한 기준도 점점 높여가고 있다라는 걸 어떤 반증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영어뿐만 아니라 제2외국어 같은 경우에도 좀 갖추고 있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열차 승무원 지원자분들이 항공 승무원을 지원하고 싶어하는 친구들이 대부분 또 많기 때문에 외국어 스펙은 기본적으로 준비해 두시기를 적극 당부드립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조에 총 6명, 면접관은 4명 이렇게 면접이 진행되고요. 자, 들어가자마자 인사하고 착석해서 자기소개, 보통 대부분의 조가 첫 번째는 자기소개하고요. 이렇게 공통 개별 질문 받다가 안내방송문 하나 읽게 됩니다. 총 이제 5가지 항목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모두 공개를 하기에는 어렵겠지만 확실한 건 열차를 타서 여러분들이 흔히 들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번 탑승 경험을 통해서 어떤 그 녹음본을 따오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자기소개가 굉장히 중요하다. 첫 인상의 호감을 이렇게 사로잡는 나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스타트가 될 거다라는 거. 그만큼 목소리와 딕션, 발성, 그리고 목소리의 톤, 전달력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평가되지 않을까 싶고요. 이런 부분이 호감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로 안내방송문 읽을 때 다시 한 번 더 확신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안내방송은 또 방송이잖아요. 어나운스먼트. 그래서 막 빠르게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천천히 어떤 목소리 발성 신경 쓰면서 최대한 어떤 나의 또 좋은 이미지를 방송문 읽는 그 순간에도 전달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 제가 이제 학생들과 한 2-3주 정도는 이 안내방송을 되게 열심히 준비했었습니다. 진짜 이거 읽을 때만큼은 프로 같아 보이기 위해서요.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질문은 제가 저희 학생들이 받은 질문을 싹 다 모아봤는데 제 유튜브 채널에 보면은 열차 승무원 기출문제 영상이 있잖아요. PT 1, 2, 3 이렇게 있는데 그 안에서 90% 이상 나왔습니다. 롤플레잉은 제가 수업에서 좀 많이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라서 PT를 따로 만들어 올리진 않았지만 롤플레잉에 대한 질문도 굉장히 적지 않게 나왔고요. 모든 조마다 몇 명 이상은 롤플레잉 질문을 받았는데 또 그 롤플레잉 질문이 어떤 판가름을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 가장 큰 포인트가 될 것이었다. 그리고 기출문제 중에서도 상당히 또 까다로운 질문들이 있는데 이러한 것을 그냥 단편적으로 물어보지 않고 돌고 돌려서 굉장히 질문을 길게 합니다. 그래서 살짝 정신을 내려놓는 순간 사실 그 핀트를 놓쳐서 동문서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친구들이 또 대부분 많이 탈락했다라는 거. 그래서 절대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하면 안 되고요. 질문의 핵심을 정확하게 핀트 잡아서 거기에 핵심에 맞게 던져주시고 동시에 여러분들이 어떤 노력을 했는지 어떤 경험을 하셨는지 어떤 마음가짐으로 임할 건지를 버무려 주셔야 합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롤플레잉이 이번 또 면접에서 가장 합격과 불합격을 가르는데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던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12주간 3개월간 수업을 진행할 때 롤플레잉에 대한 기준을 좀 크게 잡아두고요. 한 항공승무원과 열차승무원 이걸 다 포함해서 질문을 한 80개 정도 이렇게 완전 다다다닥 샥샥샥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훈련을 시키거든요. 그러면 사실 그 질문 외의 것을 받게 되더라도 롤플레잉 같은 경우에는 답변을 하는 어떤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하면 좀 충분히 어렵지 않았을 것이고 또 배우지 않았더라도 서비스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답변을 하셔야 할지 감이 올 겁니다. 딱 한 가지 또 팁을 정확하게 드린다면 모두를 만족시킬 수 있는 서비스인 다운 마음과 태도 어떤 그런 역량을 보여주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어로 질문을 하는 경우는 없었지만 외국어 성적을 물어봤고 외국어를 잘 하는지를 많이 물어봅니다. 앞으로 외국인 승객들의 수요가 많이 높아질 거라
있다라는 것을 이 임직원들도 다 알고 있다라는 거죠. 자, 그리고 합격자들의 공통점을 한번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목소리가 좋습니다. 이제 수업하면서 발성과 발음, 보이스 트레이닝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하고요. 또 섬세하게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표현력이라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많이 훈련을 했기 때문에 그래도 면접장에서 일반적으로 떨리는 상태에서 기계적으로 답변을 외우는 사람들보다는 훨씬 더 여유롭고 서비스인 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부분이 반드시 전달력뿐만 아니라 면접 답변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지원자에 대한 신뢰로도 연결이 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애사심을 많이 담으려고 노력했다. 이제 대부분의 열차 승무원 지원자들 여러분들도 솔직히 찔릴 건데 항공 승무원 하고 싶은데 채용이 없으니까 지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친구들을 조금 거둘 수 있는 포인트가 아마 이 회사에 대한 정확한 정보나 어떤 사실들, 탑승 이용 경험 이런 부분들을 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다. 답변을 체크할 때. 그리고 무엇보다 확실한 열차 승무원 지원 동기가 있어야 하며 동시에 SRT가 아닌 KTX, KTX가 아닌 SRT에 대한 확고한 지원 동기가 또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레일 관광개발뿐만 아니라 KTX와 SRT의 회사에 대한 기본적인 정보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떤 이용 경험을 통해서 어떤 불편했던 점을 어떻게 하면 개선하고 어떻게 하면 고객의 입장에서 더 좋은 서비스, 고객 만족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을 담은 답변 준비도 많이 시켰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기본적인 애티튜드입니다. 이제 어떤 질문에도 당황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 본인의 생각을 풀어나가는 거죠. 가장 쉬우면서 어려운 부분인데 아무래도 총 질문이 6개에서 7개, 8개까지 다다다닥 받게 되면은 사실 한두 개 정도는 말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질문 자체가 그냥 되게 심플하게 하는 게 아니라 돌고 돌려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핀트 놓치는 순간 동문서답하게 된다니까요. 모든 질문에는 본인의 가치관이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어떤 사실과 정보가 기반되어서 버무러져야 되고 마지막에는 꼭 열차 승무원으로서 포부가 아니더라도 어떤 결론은 명확하게 내어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제일 중요한 한 개가 빠졌네요. 미소입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답변 틀려도 좋으니까 마음껏 웃고만 나와라. 그렇게만 해도 합격한다라고 이야기를 되게 많이 했는데 실제로 합격한 친구들이 답변도 열심히 했겠지만 정말 많이 웃고만 나오자라는 마음가짐으로 면접에 임했고 그만큼 잘 웃었다고 합니다. 마스크를 끼고 있기 때문에 이 미소가 더 나의 매력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면접관에겐 호감을 전할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근데 이게 진짜 어려워요. 마스크를 끼고 있고 긴장하고 답변을 하고 있는데 동시에 머리도 굴리면서 미소까지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여러분들 훈련이 필요하고 매일같이 하루에 5분, 10분씩 미소 영상 하면서 뭔가 답변을 하는 것들 연습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답변을 고민하지 않고 나는 웃는 데만 집중할 수 있을 정도의 면접 준비를 해두신다면 사실 합격률이 대폭 정말 많이 올라가죠. 자, 물론 면접을 제대로 못했는데 못 봤는데 합격하는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운이 좋은 케이스죠. 하지만 그 운이 언제까지나 따라올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결국에는 그 실력으로 운도 기회로 잡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이번에 그렇게 스튜디오 테드에서는 총 8명이고 자, KTX 서울 4명, KTX 부산 1명, 그리고 SRT 서울 3명 이렇게 8명입니다. 그리고 외부 특별 클래스의 경우에는 KTX 서울 2명 이렇게 총 10명이 최종 합격했고요. 그리고 외부에서도 총 10명 정도 저와 함께 특별 클래스 준비했잖아요. 그런데 합격자들의 어떤 공통점 2명이지만 한번 보면 일단 목소리 좋고 답변 준비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분들이고요. 서비스에 대한 경력 경험 많아서 기본적으로 답변 속에 나의 서비스 마인드와 역량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친구들, 똑부러지는 친구들이 합격을 많이 했다라는 거. 그리고 또 저희 학생들을 되돌아봤을 때는 우선 3개월 이상 많게는 1년 가까이 수업한 친구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항공사, 열차, 그리고 일반 기업 다양한 분야의 기출 문제들을 본인의 소재로 많이 활용해서 답변하는 연습을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와도 조금 더 침착하게 답변을 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합격으로 연결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고요. 일단 저는 답변도 중요했지만 목소리와 표현력, 침착함, 여유로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합니다. 전체 채용 인원 중에 50%가 넘어서 사실 저도 어제 참 감격스러웠는데 이럴 때일수록 조금 더 겸손해지고 더 많은 학생들에게 열심히 가르쳐야겠다라는 동기부여도 저에게 참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처음으로 진행했던 열차 승무원 반에서도 합격생이 꽤나 나와줘서 너무 고마웠고요.
있고요. 일단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고 아무나 지원을 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그만큼 서류 기회가 낮은데, 그게 어려운데 서류를 합격하면 최종 합격을 할 수 있는 그 확률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대한항공 봤을 땐 면접을 한 번, 두 번, 세 번 봐야 되는데 거기에 비해서는 너무너무 쉽죠, 사실. 이제 현재 스튜디오 테디 12기 수업이 끝났어야 되는데 지금 대부분의 반이 1개월 추가 연장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래서 13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아마 7월 달에 개강을 하게 될 것 같고, 자세한 안내사항은 공지 영상을 한번 드릴 겁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또 궁금한 분들은 겐톡으로 주셔서 미리 어떤 문의를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또 좋은 소식은 조만간 이 체험형 인턴 채용이 또 있을 것 같습니다. 한두 달 내로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떨어졌다고 속상해하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심기일전에서 잘 준비해 두시고, 서류 탈락자들은 또 서류 합격을 위해서 열심히 하시고, 또 최종 탈락했던 친구들은 다시 면접 준비 제대로 해서 그 기회를 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상이 굉장히 길어졌는데 모쪼록 도움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